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업사이클 리서치 오늘도 오늘의 특징주와 주도주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와서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에 오늘 삼성그룹주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뭐 무슨 삼성물산으로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최근 은행주, 증권주 정말 강세의 움직임들입니다. 이거는 그쵸. 만약에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어떤 대세적인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최근에 또 원전도 SMR 소식 막 들려지고 가스터빈 얘기에다가 여러 가지 1조 원 수주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또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시장에 강력한 상승을 하는 종목들,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공략하면 좋을지 얘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유창희 본부장님, 네. 오늘 어떻게 보셨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삼법 개정이 계속해서 좀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가 이제 밸류업 그 정책이 주가에 반영 녹아드는데 한 3년 정도 걸렸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중국만도 못한 배당 성향 그런 것들이 있고, 또 특히 지주사들이 만년 저평가, 주가가 못 올라가는 건지 억지로 안 올리게끔 막는 것인지. 근데 이게 이제 이번에 특히 상법 개정하겠다라는 부분들이 포커스가 맞춰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분리 과세죠. 네. 배당 관련해서. 네. 그동안에는 이제 내가 은행에서 이자를 받는 돈하고 배당금하고 다 합쳐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정 금액 넘어가면 2천만 원 넘어가게 되면 거의 50% 가까운 세금을 물론 단계별로 해서 때려 맞는 건데, 이 배당은 분리과세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자 소득하고 다르게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은 덜 세금을 낼 것이고, 거기다가 오너들도 이제 뭐랄까 지주사 주가를 억누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냥 잠깐만, 내가 그동안 이제 예를 들어서 그냥 상속을 한다, 그냥 극단적인 표현을 하자면 50% 세금을 내는 거잖아요. 45점 몇 프로니까. 만약에 그러면 50% 세금을 낼 거를 그냥 일정 부분 먼저 뚝 띄어서 줘, 자녀한테 주고 나서 배당을 빵빵 때려주고, 그 자녀가 배당 봐서 또 주식 사고, 이렇게 가면 오히려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하고 또 이제 큰 손들, 돈 많으신 분들이 금융주 같은 거나 이런 거 배당 분리과세가 된다라면 세금을 덜 낼 거니까 그러면 이거는 좋은 거네 하면서, 이미 증권주가 계속 몇 번 말씀드렸지만 주가 지수는 신고가가 아닌데 증권주는 이미 신고가 쭉쭉쭉 뻗어가고 있고, 은행주들이 거의 V자 상승을 보여주는 이유는 이미 상법 개정이라는 이슈가 먼저 주가에 녹아들고 있었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또 다른 지주사 쪽으로 또 옮겨가려고 하는 모습들이 오늘 좀 엿보이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 강조를 많이 해주셨어요. 은행주, 증권주, 이런 금융주를 정말 잘 봐야 될 거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해주셨는데 진짜 이미 많이 왔고, 엄청 올랐죠. 이게 이제 지주사들도 그 흐름을 뒤따라가려고 한다. 그쵸. 그런 부분들이죠. 일단 지금 대선이 치러지고 있는 상황인데, 한 후보는 상법 개정에다가 배당 성향 높여주고, 그 다음에 자사주 매입을 의무적으로 해서 소각하는 것까지.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후보 하나는 5천만 원까지 비과세에 분리과세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둘 다 되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변형 대표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었어요.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 요인이 사라지게 되면서 주가가 꽤나 강세로 갈 수 있다고. 그 얘기 다시 한번 해주시죠. 네, 일단 중요한 게 최근 나온 데이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행된 게 작년 5월. 그런데 이제 이 해당되는 밸류업 정책들이 1년이 지난 시점에서에 대한 이 코스닥의 현재 PBR 상태는 좀 어떤가 좀 분석 자료가 있었는데, 19일자 기준을 보면 밸류 프로그램이 추진된 이후에 이 코스피가 PBR이 0.88배, 그러니까 일단 작년 기준 5월달 대비해서 0.99배 대비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도 1.95배에서 1.59배로 이제 감소가 좀 됐는데, 아니 밸류업 정책을 추진했는데 오히려 PBR은 더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아직까지 밸류업 정책이 정치 리스크가 좀 있었던 과정에서 주가가 좀 크게 훼손된 부분도 있었고, 미국의 관세 관련된 불확실성도
주가가 좀 하락하는 어떤 배경으로 좀 작용을 했는데 대체적인 어떤 내용들이 밸류업 정책이 추진되고 난 이후에 사실상 국내 증시의 어떤 인상 효과는 1년이 지난 시점에는 없었다라고 좀 보는 게 명확할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차기 정부에서 이 밸류업 정책이 얼마만큼 정말 현실화가 좀 되고 정치 리스크를 좀 떠나서 정말 안정적인 디스카운트 요인을 좀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이 현실화가 좀 될 수 있는가 이게 좀 중요할 것 같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상법 개정안에 관련된 내용들은 차기 정부에서 뭐 가장 현실화 있게 좀 추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동안 외인 어떤 수급에서 소외받았던 가장 큰 원인이 뭐 세제와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이게 뭐 이익 기조에 대비해서 주가 좀 잘 가지 못했던 부분들이 정말로 뭐 이 자사주 매입 소각 부분들 배당 지원을 확대하는 총 주주 환원율을 많이 펼치는 기업들한테 인센티브를 좀 줘야 되는 효과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배당 소득에 관련된 어떤 이 요건들을 좀 완화하거나 뭐 분리과세 같은 그런 부분들도 재차 좀 증시의 부양 효과에서는 뭐 굉장히 좀 긍정적인 기대요인들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차기 정부에서 뭐 말로만 뭐 대선의 어떤 공약으로서 뭐 코스피 5천 이런 것보다는 정말로 한국의 디스카운트 요인을 좀 해소할 수 있는 긍정적인 어떤 기대감들을 좀 주목해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여권에서 김문수 후보가 내일 한국거래소를 좀 방문한다고 하죠. 이제 여기서 네. 새로운 어떤 내용들. 22일 날. 그렇죠. 네. 이제 오늘이 21일이니까 내일 이제 방문을 해서 뭐 새로운 어떤 메시지가 좀 어떤 것들이 좀 나올 것인가. 그래서 공통된 내용들은 뭐 여야 대선 주자들이 공통 대선 뭐 한국의 디스카운트 요인들을 해소시킬 수 있는 정책을 좀 갖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이 상징성을 잘 평가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미 이제 주가들이 반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 진짜 그것들이 이루어졌을 때에 그동안 한국 시장이 유난히 못 가는 물론 이제 북한 이슈까지는 어떻게 못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에서는 심지어 이제 우리나라가 주요 국가 중에서 코로나 때 고점 코로나 이후 이제 돈 풀어서 그 고점을 거의 유일하게 못 넘어가지 않았나요 우리가? 우리하고 그렇죠. 이제 그것만 돼도 중국.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뭐 PBR은 거의 보지 않아요. 왜냐하면 미국은 제조업이 많지가 않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뭐 대부분 이제 소프트웨어라든지 이제 하드웨어보다는 약간 소프트웨어 네. 이런 쪽이다 보니까 자산이 별로 많지가 않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제조업으로 먹고 사는 국가는 어떻게 보면 PBR을 조금 더 관심 있게 보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들이 상당 부분이 PBR이 1 미만이 회사들이 되게 많아요. 네네네. 특히 지주사들이 그렇죠. 뭐 삼성물산만 하더라도 PBR이 0.8배예요. 0.8배인데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은 아니 자산을 다 청산해도 돈이 남는다라는 거야. 회사가 모든 자산을 다 청산해 돈이 남는다라는 거야. 그러면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근데 이 지주사뿐이 아니라 일반 제조업체들 예를 들어서 현대차 같은 경우 기아도 PBR이 1배가 안 돼요.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PBR 정상 PBR이 된다? 그럼 그것마저도 주가가 최소 20-30% 이상은 올라가야 되는 요소가 되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많은 기업들이 해소가 되면 뭐 주가지수 뭐 5천은 모르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 때 3,300인가 갔었잖아요. 그 정도. 네. 그 정도면은 뭐 충분히 못 간다라고 뭐 네, 못하는 그 정도 거죠. 이상은 그쵸. 충분히 갈 것이고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 이제 기업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또 뒷받침되고 국제 시장이 또 좋아지면 우리 뭐 5천은 몰라도 진짜 4천 정도는 넘어갈 기대를 그쵸. 해봐도 되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게 주식이라는 게 그 네. 우리가 보통 이 깔딱고개라고 하죠. 그 추세를 전환시키고 깔딱고개 고개를 넘기지 못하니까 다시 또 실망 매물이 나와서 빠지고 하는 거지. 그게 돌파가 되면은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여주잖아요. 이게 돈이 돈을 부른다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바람 불면 5천이 뭐예요? 6천도 가지 말라는 법은 없죠. 우리가 아마 정말 디스카운트 요인이 상당히 좀 있어서 그것만 없어진다 하더라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거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이 긍정적으로 어쨌든 차기 정부에서 증권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대로 된 정책들이 펼쳐진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관심을 가져야 될 가장 좋은 업종 뭘로 봐야 될까요? 일단 뭐 PBR 기준에서는 아까 뭐 유창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저도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건 지주사. 그렇죠. 이제 은행주도 좋고 증권주도 좋은데 증권. 네. 근데 은행주와 증권주가 좀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건 밸류 공시를 통해서
총 주주 환원율을 상향 제시했죠. 그리고 은행주가 KB금융만 하더라도 언제 이만큼 올라왔지라는 생각이 좀 들 거예요. 그런데 이제 4분기까지 실적이 정말 좋았는데 1분기에도 분기 사상 최대 이익을 냈고, 그러니까 금리 인하 기조가 아마 한국도 이번 5월달에 이 금통위에서 금리 인하가 가셔야 되지 않을까, 기준금리가 한 0.25포인트 인하되지 않을까라는 예측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은행주가 이 예대금리의 마진폭이 조금 감소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있지만, 이번에 세부 데이터를 보면 은행 수익만 좋았던 게 아니라 비은행 수익에서도 굉장히 상당한 어떤 매출 증가 요인들이 좀 있었고, 이 부분은 이익 기여로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은행주라든가 증권주가 현재 보여주고 있는 어떤 수익 지표들은 굉장히 양호했습니다. 차트도 한 번씩 좀 그렇죠. 뭐 KB금융이나 아무튼 은행주 한번 좀 띄워주시죠. 네. 그런 관점에서 좀 보면 은행주는 많이 올라왔어요. 계속 저는 관심 있게 좀 봐야 된다. 이게 단순하게 정책 기대감을 좀 넘어서 정말 밸류업 공시를 낸다는 건 말 그대로 공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들에게 많은 선물 보따리를 좀 내놓고 있는데 가치 평가를 좀 잘 받아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관점이 정말 차기 정부에서 잘하는 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확실하게 좀 밀어주고,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의 어떤 뭐 ETF 구성 요건들도 좀 더 확대시켜주거나 그런 것들이 좀 더 현실화가 좀 된다면, 현재 이 윤석열 정부에서 좀 추진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이 차기 정부에서 정말 현실성 있는 부분으로 구체화가 좀 돼준다면, 전 디스카운트 요인은 해소될 수 있고, 이런 관점에서 뭐 은행주라든가 증권주가 단기적인 수급은 좀 더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고, 지주사는 저는 이렇게 봐요. 지주사가 그동안 주가가 크게 좀 반영되지 못했던 가장 큰 이유가 상법에 관련된 이슈, 그리고 뭐 상속세에 관련된 어떤 이슈들도 재차 좀 부각이 됐는데, 해당되는 요건들이 일부 좀 완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구체화가 좀 된다면, 지주사도 그러니까 또는 뭐 해당된 규제 요건들이 좀 더 강해야 지주사들도 사실상 좀 소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좀 펼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지주사의 어떤 이 상승 여력 관점의 매력도는 좀 더 높아지지 않을까. 저는 오늘 뭐 삼성물산이 오늘 장중에 12%대까지 상승한, 저는 이 무거운 주식이 이렇게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나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오늘의 어떤 이런 흐름들은 단순한 기대감을 좀 넘어서 일단 이 밸류 해소에 관련된 정책 기대감을 이제 강하게 좀 반영시키고 있다라고 좀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아주 눈에 띄게 정말 오늘 특징 종목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찬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는 이제 우리가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금융주는 이미 말씀을 드렸고, 뭐 증권주도 더 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특히 증권주들이 원래 배당이 높은 기업들이고, 거기다가 자사주도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재평가 받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주사가 이제 뒤늦게 좀 반응을 좀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물산이 말씀하신 것처럼 움직였는데, 다만 이제 전 지주사를 보더라도 모든 지주사가 다 할 것인가, 아니면 현재 정부 정책하고 잘 맞아 떨어질 수 있는 기업의 그룹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갈 것인가? 그럼 전 전자보다는 후자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분명히 그것도 편차가 있을 거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전 LS. 네. 뭐 LS는 거의 뭐 이제 뭐라 그럴까요? 전력 쪽에 좀 LS 일렉트릭 뭐 이런 것들도 네, 최근에 또 포커스가 올라가고요. 맞춰져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한다라면 최근에 주가가 또 많이 올라왔어요. 네. 많이 올라왔고, 또 약간 이제 이건 이슈도 좀 있었죠. 호반이 맞습니다. 3에서 5% 정도 네. 지분을 이렇게 인수했다라는 소식도 좀 있고 하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보면 많이 오른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만 확대해 보면 작년 여름에 이 회사가 거의 20만 원 가던 회사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제 15만 원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 감안하면 충분히 저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을 조금 더 열어놓을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계열사가 실적이 좋아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계열사의 실적이 그러니까 한 5자식이 있는데 2자식은 돈을 잘 벌어. 근데 3자식은 다 적자야. 이놈의 자식. 그러면 여기서 빼서 여기서 이게 잘 안 맞잖아요, 밸런스가. 네네. 근데 5자식들이 있는데 5의 자녀들이 다 잘해. 그러면은 아이고 내 새끼. 집안도 잘. 자녀들 지주사가 그거잖아요. 내 아들 회사, 손자 회사가
돈을 잘 벌어서 나한테 용돈 주는 거잖아 사실은. 그러면은 그런 것들 가면 저는 HD 현대. 조선주 잘 가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네. 조선주들 좋았어요. 좋았어요. 그러면은 HD 현대 주력 회사가 다 조선사. 네. 조선 그 HD 현대 한국 조선해양이라든지 이런 회사의 시가 그 지분 가치만큼도 못해요 지금 시가총액이. 거기다가 상장 안 된 오일뱅크. 그리고 HD 현대 로보틱스. 네. 최근에 보면 HD 현대 로보틱스가 그 현대중공업인가 거기에 그 위험한 그 뭐냐 계약해가지고 조선 배 만드는데 투여대 투입 시켰다 뭐 이 소식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지주사들은 사실은 지금 제가 사실 HD 현대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거의 1년 가까이 박스예요. 박스입니다. 한 75,000원 이하로 빠졌다가도 한 85,000원 이렇게 올라오고 많은 모습인데 충분히 더 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이에서도 PBR이 0.77배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 정기선 회장인가요? 사장인가? 그 분이 작년에만 이 HD 현대 지분, 그러니까 주식을 한 500억 어치인가 샀어요. 네, 그러니까 자기 회사의 주식을 계속 사고 있다는 거예요. 네네. 제일 잘 알 텐인데. 잘 알고 있는 그죠? 거고, 물론 이제 지분 승계 이슈도 있지만 그런 부분들 충분히 계속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예전에 현대 글로비스를 몇 번 말씀드렸는데 맞습니다. 이게 분리배당을 하고 분리과세를 하고 뭐 하게 해야 된다라면 현대 모비스가 오히려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최근에 주가가 좀 빠지긴 이게 최근도 주가가 보면은 그렇게 움직이면 자동차 업종 자체가 조금은 쉬어가는 네. 모습이었어요. 쉬어가는 모습이가 좀 밀린 것도 있지만 그동안 이제 현대 글로비스를 우리가 관심 있게 봤었던 게 현대 글로비스 지분이 제일 많어. 현대 모비스의 지분은 없어. 거의 없다시피 하죠. 근데 현대 모비스가 위에 있잖아. 현대 글로비스는 밑에 있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치려면 뭔가를 해가지고 뭐 해야 되는 건데 만약 분리 과세를 하고 뭐 하고 하면 그냥 현대 모비스 사버리지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현대 모비스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평가를 탈취할 수 있는 PBR이 0.5배밖에 안 돼요. 현대 모비스가. 근데 현대차 그룹이 관세 우려감이 있지만 그렇다 해서 막 적자가 나고 이럴까요? 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도 우리가 꾸준히 좀 체크를 해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우리 이제 상법 개정 뭐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고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은 상태이고 아마도 이제 차기 정권에서 무엇부터 차근차근 이제 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좀 여러분들 그 유세나 여러 가지 또 TV 토론 이런 것들 잘 보시면서 뭐 잘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왜 이렇게 뭐 저도 이제 워낙에 원전 좋아하고 워낙에 원전 강조를 많이 하긴 했는데 와 정말 잘 갑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어떻게 보세요? 더 갈 수 있을까요?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좀 냈고요.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좀 뭐 원전은 당분간 수급을 좀 부르는 흐름을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좀 강조를 했기 때문에 연속성 관점에서 저는 4만 원대는 단기 돌파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하고 있는데 첫 번째 최근에 이슈가 있었어요. 뭐 1차 TV 토론회에서 지금 이 유력 대선 주자가 이재명 후보는 이런 발언을 했죠. 원전은 상대적으로 좀 위험성을 좀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에 관련된 전환 비율을 적절하게 좀 활용을 해야 된다고 강조를 했고 맞아요.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원전이 굉장히 안전하다. 원자 폭탄을 맞아도 끄떡이 없다. 이렇게 언급을 했어요. 네. 그래서 원전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해당되는 내용들을 확대 해석할 필요는 좀 없다고 보고 다만 저는 이재명 후보가 좀 언급했던 내용들은 원전을 좀 배척한다가 아니라 원전의 위험성이 있으니 원전과 신재생에너지를 적절하게 전환해서 전력 수급에 관련된 안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봤고. 근데 네네. 지금 그 이재명 후보도 네. 그 얘기를 하면서,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형 원전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그 폐기물이랄지 그 다음에 어쨌든 사고가 나면 어쨌든 후쿠시마도 사고가 났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그래도 SMR처럼이라는 단어를 그렇죠. 얘기를 했어요. 네. SMR을 언급을 했어요. SMR처럼 안전한 거. 그렇죠. 얘는 안전한 거 알고 있는 거예요. 안전성을 좀 겸비한 원전에 관련된 이 방법. 그다음에 이제 이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원전이 안전하다라는 어떤 이 기준에서 더 확대를 해야 된다. 한 거고.
근데 이제 글로벌 기조를 보면 지금 이 유럽을 좀 중심으로 해서 이 탈원전 정책이 친원전 정책을 좀 회귀를 좀 하고 있죠. 맞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도 네. 지금 독일 자체에서에 대한 이 전기 요금이 굉장히 좀 상승하게 된 그런 배경이었는데 유럽 안에서 전력이 굉장히 좀 비싸졌습니다. 이게 첫 번째 원인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다 보니까 러시아산 가스가 유입이 안 돼요.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로 전력을 수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력의 어떤 수급은 한계가 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이제 이게 전통적 에너지원을 좀 활용해서 가기에는 탄소 중립 정책이라는 어떤 이 기준을 좀 설정했기 때문에 이걸 장기화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게 원전 도입이 좀 다시 구체화 좀 되고 있고 이탈리아가 그랬고 최근에는 이 재생에너지 강국 스위스가 SMR에 관련된 도입을 좀 검토하고 있다. 이 얘기가 나왔고 덴마크도 풍력 강자죠. 네. 그런데 40년 만에 SMR 도입을 검토를 하고 있다. 그다음에 뭐 체코는 대형 원전에 관련된 현재 뭐 이 본계약이 체결은 좀 지연되고 있지만 어찌됐든 좀 도입은 좀 기정이 사실화됐고 루마니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정책적인 어떤 기조를 보면 유럽을 좀 중심으로 해서 SMR을 좀 비롯해서 한 어떤 원전 정책이 확장 계조를 좀 보이고 있는 점과 미국의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2050년도까지 현재 원전 비중을 4배로 확대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 이거를 뭐 박사님이 이제 인터뷰에서 제가 해당된 내용들을 봤는데 전체적으로 2038년도까지 2050년도까지 원전 비중을 4배 정도로 확장시키려면 미국 안에 원전이 200기가 좀 소요가 되는 어떤 양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만약에 이제 이게 정말 현실화할까? 미국 안에 원전 200기라는 건 굉장히 큰 수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저는 이 부분은 행정명령이 발효되고 나서 얼마만큼에 대한 현실성을 좀 갖고 있는가라는 의문은 있지만 그래도 정책적인 방향은 원전에 관련된 정책이 확대가 좀 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내년부터 SMR 프로젝트가 본격화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단순하게 국내 어떤 정책 기대감을 좀 논의를 하더라도 글로벌 원전 기조가 확장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했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는 중장기에 충분한 좀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탑픽을 그러면 두산 예, 에너빌리티. 저는 일편단심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두산 최근 방송에서 좀 강조를 좀 드리고 있는데 네. 가장 크게 우리가 원전 부분은 세 가지 부분이잖아요. 원전 설계, 그다음 원전의 시공, 원전의 운영 하나를 더 붙이면 원전 해체까지 4개의 밸류체인으로 좀 구성이 좀 되고 있지만 단기적인 수주 성과는 원전 설계가 완전 뭐 한전 기술이 네. 가장 큰 좀 수혜가 될 수 있겠고 그 이에 뭐 시공과 뭐 주기 관련된 어떤 납품 부분들은 뭐 현대건설 내지는 삼성물산이 건설 부분에서는 수혜를 좀 받을 수 있지만 그렇죠. 핵심적인 주기기라든가 원자력 모듈은 주기기 관점에서 보조기기 말고요. 두산 에너빌리티를 좀 제외하면 국내에서 사실상 수혜주가 좀 있을까라는 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미국의 향후의 어떤 수주 성과와 좀 맞물리면서 두산 에너빌리티의 영향력들을 고려했을 때 충분한 저는 기대 요인들이 좀 되지 않을까 네. 판단했습니다. 뭐 사실 만약에 미국에서 정말 그렇게 확장을 하는 게 진짜 실시가 되면 아마도 우리나라 기업들도 미국에 가서 하청식이라도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미국의 원전 기업의 투자도 한 11% 지분 갖고 있는 회사가 그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 우리 유시안 본부장님은 거두절미하게 탑픽 나는 무엇을 본다? 탑픽은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에너빌리티 네, 역시. 두산 에너빌리티인데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요즘에 관심 있는 게 이제 약간 이제 기자재 이런 쪽으로 본다면 우진. 네, 우진이 이제 그 산업용 계측기 를 만든 회사인데 네. 이 원전에 들어가는 거를 독점 공급을. 독점이에요. 독점은 항상 옳죠. 네.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가 해외 수주를 받았다. 그것도 이 회사 제품이 들어갈 것 같은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거 감안하면 이제 지금 반응을 다시 좀 하려고 하고 있지 않나. 뒤늦게 좀 움직임이 나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진이란 기업을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좀 보고 있어요. 실적도 잘 나오는 회사예요. 네네. 네. 자, 뭐 사실 이제 특징적인 종목들, 뭐 업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만 그래도 뭐 이 정도의 이 특징적인 부분들을 좀 잘 보고 이제 모든 종목들 다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 상법 개정 기대감의 이 흐름은 단기 흐름은 아닐 거야. 그래서 차기 정권이 들어오고도 이후에도 쭉 꾸준하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것에서 크게 관심을 볼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원전 역시 이게 그냥 단기적 이슈가 아닌 글로벌 전체의 흐름이 지금 원전 시대를 다시 활성화시키는 그런 상황으로서 국내 기업들이 상당히
조금은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다. 뭐 체코 수주 부분부터 시작해서 다른 국가의 수주들까지 심지어 발목을 잡았던 웨스팅하우스에서 그렇죠. 빨리 해라, 빨리 해라. 왜냐면 지금 자기도 돈 있습니다. 벌려면 그렇죠. 자기네들 네. 돈 벌어야 돼요. 지금 곰이 필요하거든. 1월 달에 협상을 자기네가 엄청 네. 유리하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해라. 곰이 필요해 지금. 신규 저 차기 정권에서 엎어버릴까봐 네. 자기네들이 지금 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엎었으면 좋겠어. 차라리 씨. 어차피 씨. 더 유리하게 우리나라에 훨씬 유리하게. 자 아무튼 좋은 소식들 그리고 이제 못 잡으신 분들은 너무 올라갔으니까 또 이렇게 한 번씩 딱 그쵸. 눌림목 주면은 또 싸게 잡으면 좋잖아요. 그쵸. 또 그런 계기가 또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주도주 분석해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업사이클 리서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